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를 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참 유감입니다. 저는 IT 계열 개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거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발자 대우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달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회사에서 숙식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회사에도 숙식실이 따로 있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냉장고며 샤워실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복지가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시설들입니다. 그녀와의 시작은 지지난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감일은 다가오는 게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미친 듯이 밤샘하고 야근하면서 난리 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몇 주 전부터 자는 둥 마는 둥 하루에 한두 시간만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숙직실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 일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마감 기한 맞춰가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을 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을 보니 한참 어두워진 저녁이더군요. 배가 고파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와중에 컵라면 덕분에 뱃속이 뜨뜻해지니 그동안 못 잤던 게 한 번에 몰려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놓고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숙직실에서는 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가 숙식실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자는 사람들 방해하기도 싫었고 혹시나 제가 불을 켜서 잠이라도 깨우면 모두들 잠을 못 자서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 먹을 욕의 몇 배 정도를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 찾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한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제가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벨소리로 맞추어 놨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어둠 속을 헤집으며 팔을 뻗어 바닥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 더듬거렸는데 손가락이 만져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 아주 큰일 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머 하는 소리와 함께 한바탕 누가 허둥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켜졌어요. 숙직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깜짝 놀란 채 내려다 쳐다보고 있는 저희 개발팀의 노처녀 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으려다 팀장님 팔뚝을 더듬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며 알람 소리 때문에 누가 깨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폰을 찾는 중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숙직실에는 저와 노처녀 팀장님 2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재빠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한 덕분인지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조심 좀 하지. 하고 잔소리 조금만 듣고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숙직실 밖을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던 팀장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네요. 문을 나서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드렸어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기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끊어버린 담배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도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히스테리 엄청 부리는 팀장한테 괜히 찍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흐릿해서 달도 잘 비치지 않았는데 괜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왜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놓은 거지 하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조용히 혼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은 건지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잔소리를 또 하셨어요. 팀장님이 걱정 말라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을 하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더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한 대 줄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건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안경 쓰고 있는 노처녀 팀장님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팀장님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성질 고약한 노처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숙직실에서 느꼈던 감촉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얼굴은 왜 붉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잠을 덜 자서 그런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에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여성적인 모습이라서 그런지 그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에 팀장님도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고만 있다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노처녀 팀장님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걸로 불편한 걸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직원이 밤을 새가며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감일 전에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전부 다 술들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주는 술들을 거절없이 계속 때려 마시고 있다가 우리 노처녀 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꾸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다시 돌려봤는데 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지 눈은 개슴츠레 반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시선이 느껴지니 그때부터는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팀장님이 숙직실에서 제가 실수로 만졌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팀장님께 이쁘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쁘다고 했다고 그러고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술줄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수로 팔뚝 한번 만지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일인가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달아오른 회식 분위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김대리가 우리 팀장님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둥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는 둥 하면서요. 아주 회식 자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은 팀장님한테 장난을 치면서 그래도 팀장님이 한 몸매 하셔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깔깔대더군요. 몸매도 안 좋았으면 제가 이쁘단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요. 팀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잉 몰라 이러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애교를 부리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직원들은 저랑 팀장님을 밀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고요. 3차로 도착한 노래주점에서도 굳이 팀장님 옆자리에 저를 앉힌다던가 하면서요. 팀장님은 이미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도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자꾸 놀려먹으니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길 기분이 안 나서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택시들 타고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데 팀장님은 보도블럭 위에 앉아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사라지고 팀장님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건데 마지막 남은 직원이 저한테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음흉하네 하면서 낄낄대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 취한 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택시를 잡아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도블럭에 앉아서 술도 깨지 않은 팀장님을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해도 횡설수설하기만 할 뿐이고 저도 여자친구 자고 있는 우리 집에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숙직실까지 낑낑대며 들쳐업고 와서 자리에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제가 지문 찍고 사무실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고 팀장님은 숙직실에 뻗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비싼 보안 직원이 이미 아침부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회사 내부에는 그게 와전이 돼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팀장님은 정말로 제가 뭐라도 한 줄 알고 틈만 나면 자꾸 저한테 안 바쁠 때는 단둘이 술도 좀 마시고 하자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회사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 일은 없지만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자로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일만 기억해봐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둘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며 배꼽을 잡고 웃고만 있는데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hun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겪은 이야기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에 시간 여유도 많았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탤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할 만한 곳 없나 찾던 중 아는 형 소개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나름 자신도 있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대장이 타는 차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대대장님 거슬리지 않게 운전하는 실력도 필요했고 변덕스러운 대대장님과 사모님의 비위도 잘 맞춰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있는 알바라고는 편의점 알바였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아도 얼마 받지 못하는 편의점보다는 대리운전을 하자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예전에 했었던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는데 반복적인 일만 11시간 동안 하고 있으려니 이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고 일도 적성에 맞아야 오래 하는 건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장보다야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적성에도 맞고 제 나이에서 절대 탈 수 없는 외제차들까지 운전해볼 수 있어서 은근 신나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답게 운전도 스무스하게 잘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 한잔 거하게 한 아저씨들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가 말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면서 가끔 팁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씩 더 챙겨주시곤 했어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취객도 있긴 하지만 매너 좋은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 많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매너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나갈 때면 외제차 걸리기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완전 술이 취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고요. 차도 벤츠였고 아줌마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줌마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오늘 집에 안 갈 거라고 집 들어가기 싫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랑 잠깐 놀아주면 돈을 더 주겠다길래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피부도 좋고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서 뒤에서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차도 벤츠에 돈도 있어 보이겠다. 잘 보이면 팁을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랑 드라이브나 하실래요? 밤바다 보러 가실까요? 한번 슬쩍 던져본 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동해안까지 가는 건 오바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서해바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한참 콜이 많을 시간인데 말하는 거 보니 몇 탕 더 뛰는 거보다 많이 챙겨주겠다 싶어서 그런 건 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오늘은 이대로 퇴근을 한다고 얘기를 해두고 아줌마의 벤츠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려가다가 아산에 있는 삽교천까지 갔는데 그쪽에 인적이 드물고 경치 좋은 쉼터가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쉬면서 근처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새 술이 조금 깬 아줌마랑 대화도 나누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경치가 워낙 좋아서 경치에 반해 크게 떠들 필요도 없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잘 얘기를 나누던 아줌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어떤 거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여자로서 어때 보이냐고요? 동안이시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예쁘세요. 정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왜 바람이 났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돈 없는 남편 사랑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고 사업해보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사업이 잘 돼서 점점 커지다 보니 본인 수중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린 여자들 만나면서 선물 사주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내 생일 때도 명품백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그 어린 여자한테는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명품백을 벌써 3개나 사줬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얻어줬어요. 진짜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 집 눈치 볼까봐 사업이라도 잘 해보라고 열심히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깨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어휴, 그러게요. 이렇게 능력 좋고 예쁜 사모님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정신이 나갔네요. 저 같으면 완전 떠받들고 살 텐데.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나 봐요. 하긴 나 같아도 20대 초반 여자가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오는데 그런 여자가 더 좋겠지. 사모님도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위로해준답시고 나 듣기 좋으라는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진짠데? 사모님 진짜 매력 있어요. 저는 아줌마한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예쁘장한 아줌마가 더 아름다워 보였고 남편의 바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와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불러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각보다 길어졌던 대리운전이 끝났고 그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많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음에 밥이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고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언제 연애의 감정이 싹 트일지 모르겠네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이 많은 여자란 걸 새삼 또 실감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리운전을 더 했었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리운전 하면서 완전 진상들은 안 만난 것 같아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예요.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나와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고 버텨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며칠은 PC방을 전전하며 다녔고 저렴한 가격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며 하숙비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건강은 챙겨가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밥도 맛있는 걸로 많이 차려주셨어요. 하숙집에는 저를 빼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 부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아저씨랑 그 아들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보니까 28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딱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번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있는 여자들이랑도 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 힘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하숙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없던 저한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보다 하숙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숙집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숙집 아저씨랑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이랑 많이 관계를 가졌었나 봐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느니 사탕 발린 말로 꼬신 거죠. 근데 이걸 그 아버지건 아들이건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아주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느라 바빠서 하숙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이 발로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만 하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밤낮 없이 알바를 해서 딱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옷도 안 사 입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않고 모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 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셨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숙집에 있을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거 없다고, 어차피 사람들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생활할 거야? 괜히 조용히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니?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감수해야죠. 지낼만 해요. 나 이번에 돈 모은 걸로 원룸 들어갈 거거든. 너도 같이 들어갈래? 원룸이요? 글쎄요. 원룸 월세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건물 지어서 월세 내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풀옵션으로 월 30만 원 월세만 내게 해준대. 완전 대박이지. 풀옵션인데 월 30이면 이 가격에 어디서 지낼 거야. 풀옵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대박이지 않아? 와, 진짜 월세 30이에요? 진짜 괜찮네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도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옆집에서 같이 살면 혼자 살기 무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렇긴 하죠. 근데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그거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런 행운 오기 쉽지 않다 너. 아는 지인만 이렇게 혜택 주는 거야. 얼마 안 가서 방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숙집이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씻거나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밤늦게까지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어디서 이 가격에 방 못 구하는 거 알지? 근데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오를 수 있는 건 알아둬.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돈 모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입금해주면 되거든?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하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방이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거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금 보내줘야 되거든. 아, 언니한테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알겠어. 이체하고 연락 줘. 나도 내 거랑 같이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자 정해지면 얘기해줄게. 네,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너무 좋은 방 구하게 됐네요. 진짜 이런 집 없다니까? 내일 시간 되면 방 먼저 보러 가볼래? 아, 저 내일 은행 갔다가 알바 가야 돼서 내일은 가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될 때 방 구경도 하러 가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 저는 은행에 들려서 이체를 했고 이체 완료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희진 언니 오늘 쉰대요? 희진이? 갑자기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원. 알바 새로 구할 때까지 선이가 고생 좀 해줘. 언니가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아는 사람이 원룸한다고 방 싸게 준다고 해서 오늘 낮에 보증금 입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걸 희진이한테 입금했다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애가 어딨어. 그냥 언니 믿고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날짜 잡히면 알려준다고.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니? 얘 작정하고 네 돈 들고 날랐네.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하숙비도 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그냥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술을 먹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선희씨?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저는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저씨 앞에서 엉엉 울며 보증금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면서 울었어요. 에고, 저런.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돈거래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하숙비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를 어쩐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번 달 하숙비 줄 테니까 그걸로 내. 계약서 봤지? 우리는 따로 보증금 안 받는 대신 하숙비 2달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는 거. 내일도 일하나? 네, 내일 12시에 알바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알바 가기 전에 나 좀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10시 30분쯤 집 앞으로 나와. 내 택시 타고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울지 말고 신고하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지. 울지 마.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간에 맞춰 아저씨 택시를 탔어요. 저 근데 알바 12시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 알지. 잠깐 나랑 어디 좀 들릴까?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저씨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는 왜... 선이야, 내가 앞으로 하숙비는 해결해주마. 그럼 선이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언니들이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숙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할게요.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앞으로 하숙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니까? 하숙비 올리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갈래? 돈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어. 잘 생각해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그 말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의자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사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하숙집 아저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게 또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방문이 열리길래 당연히 하숙집 아저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뭐를요? 너 우리 아버지랑 그러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버지가 뭐 해준다디? 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죄송해요. 나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만 재미 볼 순 없지. 그 아들놈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을 기분 좋게 해줬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농락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엄마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아들놈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 인간들은 번갈아 가면서 제 방을 찾아오거나 하숙집 아저씨는 택시로 불러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알바비를 모아놓은 후 하숙집 아주머니께 무릎 꿇고 울며 이제껏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게 차라리 나한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니? 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이제 됐다.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하겠니?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도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들 거야. 3일 주마. 3일 안으로 정리해서 나가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딱히 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날 아주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방 구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 관리, 아들 관리 못한 죄가 크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탰어.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죄송해서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긴 하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예요. 요즘 아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할 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이 듭니다. 제 아내는 같은 30대로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연애할 때도 잠자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긴 해서 좋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결혼 1, 2년 차 신혼 때는 마냥 좋았죠. 퇴근하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신혼 때는 다들 좋잖아요. 그게 신혼의 맛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년차 되어가니까 이게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정말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자꾸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절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얘기를 해봐도 사랑이 식은 거냐며 상처를 받아 우울해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들 저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야 전업주부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힘들지 않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체력이 저보다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근데 저는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야근한 날도 어김없이 저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오빵!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싹 풀어줄게요. 자기야, 나 오늘은 야근도 하고 너무 힘들다. 우리 오늘은 그냥 자자, 응? 뭐야? 자기 언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하루 피곤 날려준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도 못할걸.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내는 또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위에서 아내는 너무 좋다는 표정을 하며 혼자 홍콩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 업무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야근을 하고 아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기다리다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방 가서 일하다가 잠든 척 자다가 아침에 아내가 방으로 와서 깨우면 그때서야 깜빡 잠이 든 척 연기를 하며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어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먼저 우리 회식 안 하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취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 대꾸할 정신도 없이 잠들어 버리자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취해서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내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게 잘 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바쁜데 괜히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내 몸 망치느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자 싶더라고요. 하루는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 있지? 응, 있지. 갑자기 술은 왜? 그냥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고 선물 받은 와인 마시나 볼까 해서. 알겠어. 내가 꺼내올게. 잠깐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꺼내온 와인을 한 모금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맛있네. 근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오빠 할 말 있어서 술 마시자고 한 거구나? 정말 자기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야 무섭게. 뭔데 그래?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지. 근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매일 우리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게 나 너무 힘들어. 자기 나 살 진짜 많이 빠진 거 알지?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몸에서 힘이 싹 빠지는 기분이야. 뭐야, 오빠는 나랑 하는 게 그냥 힘들었어? 오빠도 좋아했잖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좋지. 너무 좋은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지.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체력도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한 느낌이랄까? 차라리 좀 뜸하게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충격이야. 오빠는 나랑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거네? 나만 좋아한 거잖아. 예전이랑 오빠 너무 달라졌어. 전에는 맨날 먼저 달려들고 그래놓고 어쩜 이래? 아, 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어서 우리 조금만 횟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야. 응? 자기야, 삐지지 말고. 나 진짜 살 빠진 거 좀 봐. 나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 오늘 먼저 잘게. 오빠가 뒷정리 좀 해주라. 아내는 완전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일단 살고 봐야죠. 진짜 기가 쪽쪽 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잠깐 삐지고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볼뽀뽀를 해주며 출근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싸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응, 오빠 왔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아내는 아침과는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지. 저녁 간단하게 먹고 빵 먹자.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저는 좋아진 아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짠! 오빠 건강 생각해서 내가 건강식으로 준비했지. 그리고 이거. 밥 먹고 꼭 챙겨 먹어. 이게 남자한테 엄청 좋은 영양제래. 이거 먹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준다고 엄청 유명해. 아내는 식사도 건강식에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구매했더라고요. 아, 응,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그거 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지. 아내는 제 체력 문제라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기가 쏙 빨렸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있기는 한 건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퇴근 후 더 어마어마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는 저한테 약을 먹으라고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주인님! 메이드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례가 걸려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오빠가 매일 똑같이 해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 주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 정말 힘들지만 메이드복을 입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 참 주인님, 너무 급하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간호사 옷을 입은 아내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건 또 뭐야? 환자분, 오늘은 제가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또 그렇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스튜어디스, 또 그 다음에는 기모노, 그 다음에도 정말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복장을 준비해서 매일을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관계를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지쳐서 여자들은 관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구슬려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가질 때도 되긴 했지. 근데 나는 아직 이렇게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은데. 에이, 자기야. 나도 나이가 있고 우리 신혼 즐길 만큼 즐겼고 아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정에 행복이 생긴대.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고생 덜한데. 자기 출산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옆에서 같이 육아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를 꼬셨고 아내는 아이를 갖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날짜 계산을 하며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빠르게 임신 성공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 육아에만 전념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